혹시 지금 타시는 차 전기차로 바꿀까 고민 중이신가요? 네,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죠? 그렇다면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그 전환 지원금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아요. 정부가 이 전환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요. 이게 뭐 정확히 어떤 혜택이고 또 왜 하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죠. 네, 좋습니다. 지금 마침 국회에서 관련 예산 심사가 한창이거든요. 이게 진짜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꽤 쏠깃한 제안이 될 수 있겠죠. 그 배경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? 기존에 있던 전기차 보조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. 가장 큰 특징은 뭐 이름 그대로인데요.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, 이걸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살 경우에만 거기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. 최대 200만 원까지요. 아,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군요. 기존 차를 처분해야만. 네, 그렇죠. 지금도 전기차 사면 뭐 국비랑 지자체 보조금 합쳐서 보통 1,000만 원 가까이 받으시잖아요. 네네, 세금 혜택도 좀 있고요. 이건 거기에다가 이제 더 얹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뭐 차종이나 배터리 성능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. 와, 그럼 제가 만약 지금 타는 휘발유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산다. 이러면 기존 보조금에다가 200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네, 최대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. 이야,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. 그렇죠. 예전에는 그냥 전기차를 새로 사기만 하면 조건 없이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는 기존 차 처분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게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최대 200만 원이면 진짜 작은 돈이 아닌데 정부가 갑자기 왜 이런 지원금을, 그것도 전환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만들려는 걸까요?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사실 그 배경을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. 원래 정부 추경안에서는 전기차 보급 예산 한 5천억 원 정도가 삭감될 뻔했어요. 삭감이요? 아니, 전기차 장려한다면서요. 네, 그게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오히려 보조금 신청이 예상보다 줄고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작년에만 해도 거의 8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남았다고 해요. 8천억이나요? 와, 그건 좀 의외인데요? 그럼 생각보다 전기차 인기가 식었거나 아니면 뭐 지금 보조금 방식이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봐야 하나요? 바로 그 점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. 이 예산을 깎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어떤 전기차 전환 의지가 약해졌다, 이런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정책 방향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. 네, 맞습니다. 특히 우리가 그 파리 협정,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약속이 있잖아요. 네, 2030년 목표도 있고 하죠. 그걸 지키려면 매년 상당수의 전기차 보급이 필요한데 이 예산 삭감이 목표 달성에 좀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냥 삭감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은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전체 예산 규모는 일단 유지하되 지원 방식을 바꾸자, 이렇게 된 겁니다. 단순히 새차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. 아하,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 예산 8천억 원이 남았다는 게 어쩌면 기존 방식의 보조금 효과가 좀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, 이런 시장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책 방향을 전환으로 튼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랑 또 환경 목표 달성이라는 큰 그림,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나온 정책 방향이네요. 그럼 이게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만약 지금 타시는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요, 이 전환지원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 뭐 상당한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. 본인의 차량 교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계신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, 또 금액,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죠. 맞습니다. 아직은 국회 심사 중인 사안이니까요. 자, 오늘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때 추가 지원금을 주는 이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 환경 목표랑 맞물리면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힌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
단순히 새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걸 넘어서 기존의 도로 위를 다니는 내연기관차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뭐랄까 정책의 초점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존 차량 처분을 조건으로 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죠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단순히 전기차 보급 대수만 늘리는 것과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것 중에서요. 실제 대기질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과연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클까요? 이 새로운 제도가 그 해답을 찾는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